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만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도전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문준호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저를 한번 짧게 소개해 올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바쁘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학생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인분들이나 이제 친구분들이 이제 저한테 공통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왜 그런 바쁜 삶을 선택했어? 혹은 후회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마크 보이시죠? 무슨 마크죠? 네, 화장실 마크죠. 오늘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공공 화장실에 가면은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긴 줄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을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5개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3개 화장실은 줄이 짧고 나머지 2개 화장실은 줄이 길다면 여러분들 서시겠습니까? 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짧은 줄로 가서 줄을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사람들 대부분은 긴 줄에 가서 줄을 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대중심리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네, 그 대중심리라는 용어를 아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이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많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화장실로만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남들이 없는 곳으로 잘 가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한국직업사전에 우리나라에 등재된 직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몇 개일 것 같나요? 1000개, 10,000개. 또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11,440개가 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아마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13세부터 29세까지 우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이제 어떤 직장에 희망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공무원이고 2위가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5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데 10명 중에 5명은 공무원 대기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우리가 꼭 화장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10,000개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럭셔리한 화장실 2개의 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긴 줄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긴 줄을 서고 있는 게 맞나? 나 지금 굉장히 급한데 내가 다른 줄로 갈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었던 계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인데요.
제가 작년에 대구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꿈도 없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학교를 입학했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남들이 공무원이 좋다, 또 친구들도 나 공무원 하려고 이래가지고 제 학과 특성상도 행정학과다 보니까 나도 그냥 공무원 해야겠다. 공무원 하면은 노후 보장도 되고 뭐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1학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1학년 생활을 보내다가 제가 2학년이 되자 큰 병을 앓게 됐는데요. 그 병은 바로 대입병입니다. 이 대입병을 지금 혹시 2학년인 분 있나요? 혹시 2학년인 분? 네. 혹시 1학년인 분 있나요? 네. 2학년인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이게 제가 네이버 구글하더니 혹시나 하고 쳐봤는데 정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2학년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2학년이 되자 군대 문제도 있었고요. 이제 군대 문제도 겹치면서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사는 게 과연 보람찰까? 라는 의문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주변에 이제 공무원 준비한다고 친구들 다 휴학하고 군대 간다고 휴학하고 나만 덩그러니 남아서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라면서 그런 여러 고민들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희 학과 선배가 계셨는데 학과 선배가 이제 서울에 포럼이 하나 열리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딱딱하고 재미없죠.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에 가면은 왠지 내 고민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선배랑 같이 이제 포럼을 들어가서 제가 가장 크게 놀랬던 점은 뭐였냐면은 이제 여기가 서울 미래 금융 포럼인데 금융에 관련된 이제 그쪽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거와 무관한 일반인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제 또래의 대학생들도 무척이나 많이 참석을 했었고 심지어 10대 노인 부부들까지도 참석을 해서 포럼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일을 참석하면서 제가 모르는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얻었지만 제가 가장 놀랬던 점은 세상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을 가는 제 느낀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물 안에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아시죠? 네, 저는 우물 속에 갇혀 살고 있었어요. 공무원 밖에 몰랐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공무원 해봐야겠다. 찾아보지도 않고 다른 직업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하고 싶은 건 뭔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긴 줄에 섰었다 했는데 그런 긴 줄에 서면서 의문이 들었던 계기가 바로 이런 계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좋아하는 걸 찾아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마 좋아하는 게 내가 분명하게 뭔지 안다 라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취미와 특기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미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 뭐 기타를 친다던가 농구를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던가
심의란에는 자기가 뭔가 편하게 적는데 특기란에는 뭔가 내가 대회 나가서 1등한 것만 적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압박감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특기에 적을 때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특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이제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을 이라고 정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 특기란 정의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만의 특별한 기쁨. 내가 어떤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지, 그게 저는 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 할 때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조금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을 때 특별한 기쁨을 느낍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 발표를 할 때 말하면서 즐거움과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깨달은 것 같다. 발표 잘하세요. 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큰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근데 그 발표를 했을 때 그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해봤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할까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 너네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된다 라고 하는데, 정작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당연한 경험을 해야 하는가? 제 생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짓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해에 제가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멘토링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과 멘토링도 같이 해봤고요. 제가 또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 멘토링을 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진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요번에 처음으로 또 외국인과 영어 회화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옌 누나입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많으세요. 네, 근데 영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굉장히 유창하게 하셔서 스터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제가 아침 7시마다 이제 독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독서 토론 동아리를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제가 또 하나의 특별한 기쁨을 찾았는데요. 제가 그 기쁨은 이제 남을 도와주고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베풀 때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에 관심이 갖고, 이런 교육을 한번 내가 관심 있게 생각해봐야겠다라는 활동,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전학기 제 신청 이렇게 도전하게 된 것도 왠지 이 대구대 학생들과 함께 뭔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강연을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서울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리더십 콘서트도 참여를 해봤고요. 그리고 경북대에서 이제 토크 콘서트가 진행한다고 하길래 가서 이제 하상욱 시인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강연 기획하시는 전문가 분들이시거든요. 강연 기획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도 나눠보고, 이제 오늘 이 강연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 연습도 하면서 제가 이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눈치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남들이 공무원을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을 희망하시고 기대했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공무원을 원하시다 보니까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눈치 보는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부모님, 선생님, 교수님, 친구들이 아닌 나 자신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뻔뻔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 네, 유명한 발명신 에디슨이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여러분들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을 빨리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성공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학 생활에서의 성공은 남들보다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도전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마다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지만 그런 걸림돌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도전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도전하라,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시도하라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국 네가 하고 있는 그 도전도 결국에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사실 우리가 취업이라는 목적 하에 대외 활동이나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요, 사실 취업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그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활동 자체를 자신이 즐겨하면서 자신이 좋아해서 시작을 하면은 그 활동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지만 정말 뿌듯하고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힘들게 생활을 보냈는데 제가 그 힘든 와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취업에 당연히 그런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런 취업이 결코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인생의 선택을 하실 텐데요. 그 순간에 나답게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뻔뻔하게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답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뻔뻔하게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